얼어붙은 회의실. 10여 명이 숨을 죽인 채 한 사람을 바라봅니다. 하얀 토브의 압둘라 왕자. 차갑게 굳은 표정.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통역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마디가 1조 2천억을 무너뜨렸습니다. 회의실 방, 파란 유니폼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하세요.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시간을 되돌려 봅니다. 새벽 4시, 이수진은 출근 준비 중이었습니다. 35살 야간 청소부.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5시 30분. 지하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6층 해외사업본부. 텅 빈 복도. 수지는 카트를 끌며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프랑스 외교부 장관의 연설이었습니다. 라 쿠프레션 인터내셔널리. 국제협력.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8시. 출근 시간. 복도에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수진에게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해요. 직원이 카트에 부딪히고는 말없이 지나갔습니다. 괜찮습니다. 복도에 울리지 않는 목소리. 두 직원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중동 계약건 준비 잘 되고 있어? 네. 전문 통역사도 섭외했습니다. 1조 원대 계약이야. 실수 없어야 해. 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청소 다 했어요? 박재욱 부장이었습니다. 오만하기로 유명한 사람. 네, 거의 다 끝났습니다. 수고하세요. 그는 수진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지나갔습니다. 다시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아랍어 뉴스가 흘렀습니다. 재생에너지. 그녀는 카트를 끌며 복도를 빠져나왔습니다. 오늘도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 하지만 듣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언어를, 모든 이야기를, 왜 여기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은 원래 그런 거니까요. 사흘 후 회사 전체가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직원들의 발걸음이 평소보다 빨랐습니다. 누군가는 서류를 들고 뛰어가고 누군가는 전화기에 대고 급하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오늘은 회사 역사상 가장 큰 계약이 성사되는 날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실 투자공사와의 1조 2천억 원 규모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해외사업본부는 1년 동안 이 계약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수진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 청소를 미리 끝내야 했으니까요. 6층 대회의실 문을 열자 화려하게 장식된 공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양국 국기가 나란히 세워져 있고 긴 테이블 위에는 생수와 다과가 정갈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바닥을 닦으며 테이블 위를 흘끗 봤습니다. 아랍어와 한국어로 나란히 인쇄된 계약서, 재생에너지 협력 계약서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오전 9시 30분, 복도에서 긴장한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도착하셨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하얀 토브와 구투라를 착용한 중동의 귀빈들이 내렸습니다. 맨 앞에 걷는 사람은 압둘라 왕자. 사우디 왕실 투자공사의 대표이자 이번 프로젝트의 최종 결정권자였습니다. 환영합니다, 왕자님. 최민호 상무가 공손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의 옆에는 박재욱 부장과 전문 통역사가 긴장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수지는 복도 끝에서 청소 카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귀빈들이 지나갈 때 그녀는 습관적으로 몸을 벽 쪽으로 붙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일행이 대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수지는 한숨을 쉬며 카트를 끌었습니다.
이제 다른 층으로 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대회의실 옆 작은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잠깐만요. 한 직원이 급하게 뛰어나왔습니다. 커피 좀 더 가져다 주실 수 있으세요? VIP 수행원분들께 드릴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이고 지하 직원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커피를 받아 다시 6층으로 올라왔을 때 복도는 더욱 조용해져 있었습니다. 작은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압둘라 왕자의 수행원 3명이 앉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커피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생크유. 한 수행원이 영어로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수지는 고개만 숙이고 나오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수행원들이 나누는 대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알아보였습니다. 이번 계약 성사될 것 같나? 글쎄, 왕자님 표정이 그리 좋아 보이진 않던데. 조건은 괜찮아. 다만 문화적 이해도가 부족한 것 같아. 수진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후가 되었고 수지는 다시 6층에 올라와야 했습니다. 복도 청소 재점검 요청이 왔으니까요. 대회의실 쪽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는지 안에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래서 라마단 기간에도 현장 점검이 가능하도록 일정을 조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재욱 부장의 목소리였습니다. 통역사가 그 말을 아랍어로 옮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침묵. 수진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압둘라 왕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통역사가 당황한 목소리로 한국어로 옮겼습니다. 잠깐 왕자님. 무슨. 통역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과 일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지는 재빨리 복도 구석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압둘라 왕자와 수행원들이 굳은 표정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최민호 상무와 박재욱 부장이 당황한 얼굴로 뒤따랐습니다. 왕자님, 제발 오해를. 오해가 아닙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 남은 사람들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1조 2천억 원짜리 계약이 눈앞에서 날아가 버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복도 끝. 파란 유니폼을 입은 이수진이 걸레를 든 채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복도엔 침묵만 흘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사라진 후에도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최민호 상무가 황급히 박재욱 부장을 불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통역은 완벽했잖아. 저도 모르겠습니다. 라마단을 배려한다고 한 건데요. 배려? 그게 왜 문제가 돼? 박 부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 좋은 의도였는데 왜 왕자님이 화를 내셨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수지는 복도 끝에서 청소 카트를 천천히 밀며 그들을 지나쳤습니다. 투명 인간처럼. 그녀의 귀엔 아까 수행원들의 대화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문화적 이해도가 부족해. 상무실 문이 닫혔지만 안에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1년 준비한 계약이 한순간에 날아갔어. 왕자 측에 다시 연락해봐. 이미 공항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수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회의실 유리창 너머로 어지럽게 흩어진 서류들이 보였습니다. 아랍어 계약서, 한국어 프레젠테이션 자료,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라마단은 이슬람에서 가장 신성한 기간입니다. 단순한 종교 행사가 아니라 그들 삶의 중심입니다. 그 기간에 현장 점검을 언급한다는 건 아무리 배려의 의도였다 해도 그들의 신앙을 업무보다 낮게 본다는 인상을 줄 수 있었습니다. 통역은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말의 의미가 아니라 마음의 의도를 전하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일이 아니야. 그녀는 카트를 끌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잠깐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최민호 상무였습니다. 청소하시는 분, 잠깐만요. 수진이 돌아봤습니다. 혹시 아까 회의실 밖에 계셨죠? 네, 청소 중이었습니다. 혹시 회의 내용을 들으셨나요?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왕자님이 왜 화가 나셨는지 아십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 상무의 눈빛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회사의 미래가 걸려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직원들 일자리도. 저는 수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냥 청소부입니다. 알아요. 하지만 뭐라도 들으신 게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제발. 그 순간 박재욱 부장이 상무실에서 나왔습니다. 상무님, 청소부한테 뭘 물으세요? 냉소가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이 사람이 중동 문화를 알 리가 없잖습니까?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합시다. 대학 교수나 연구원 같은. 수진의 손이 카트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박 부장은 그녀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지나갔습니다. 알았네. 최 상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에게 미안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괜히 붙잡았네요. 수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라마단은 단순한 기간이 아니에요. 그들의 영혼을 정화하는 시간이에요.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지하 휴게실. 수지는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펼치자 빼곡한 메모가 나왔습니다. 문화는 언어보다 깊다. 통역은 단어가 아니라 마음을 옮기는 일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다리가 되어라. 5년 전 그녀가 유엔에서 배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녀가 가장 빛나던 시절에 적어둔 글들. 수지는 수첩을 천천히 덮었습니다. 그리고 사물함에 다시 넣었습니다. 이제 내일이 아니야. 그녀는 가방을 메고 퇴근했습니다. 복도엔 여전히 어수선한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계약을 되살리려는 사람들, 전문가를 찾으려는 사람들. 하지만 아무도 진짜 이유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청소부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새벽, 수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6층에 도착하자 상무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새벽 5시인데도요. 문틈으로 최민호 상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중동 문화 전문가 아무라도 좋습니다. 네, 압니다. 하지만 지친 목소리였습니다. 밤새 전화를 했나 봅니다. 수지는 조용히 대회의실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문을 열자 여전히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정리하지 않은 채로. 아랍어 계약서를 집어들었을 때 수진의 눈이 멈췄습니다. 완벽한 번역이었습니다. 문법도 단어 선택도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문화적 맥락은 없었습니다. 마치 기계가 옮긴 것처럼. 복도로 나왔을 때 최 상무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며 수진을 봤습니다. 아, 청소하시는 분. 죄송합니다. 성함이 이수진입니다. 네, 이수진 씨.
어제는 제가 실례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수진이 지나가려는 순간 상무가 말했습니다. 혹시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 거죠? 수진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왕자님이 왜 화가 나셨는지, 어떻게 하면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최 상무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2,000명의 직원이 이 계약에 걸려 있습니다. 저도 압니다. 청소하시는 분께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게 말이 안 되는 걸. 하지만 정말 다른 방법이 없어서 수지는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최 상무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돈이나 성과가 아니라 진짜로 직원들을 걱정하는 마음이. 사과하시면 안 됩니다. 수진의 입에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네. 사과부터 하시면 더 악화됩니다. 그분들 문화에서는 사과가 잘못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무능을 드러내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최 상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설명이 먼저 필요합니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진심은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전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런 걸 아십니까? 수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비슷한 일을 했습니다. 무슨 일을요? 통역입니다. 오래전 일이지만요. 최 상무는 놀란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통역을 하셨다고요? 네. 하지만 이젠 수진의 말이 끊어졌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최 상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3분만이라도 좋습니다. 제가 왕자님께 연락을 해서 전화라도 연결할 테니 3분만 말씀을 나눠주십시오. 안 됩니다. 수진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통역사가 아닙니다. 왜요? 무슨 이유라도.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5년 전의 기억, 그 실수, 동료가 다쳤던 그 순간. 죄송합니다. 수진이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1조 2천억이 문제입니까? 최 상무의 목소리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2,000명의 가족들, 그들의 미래입니다. 수진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최 상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도 그 2,000명 중 한 명 아닙니까? 수진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단 3분입니다. 제가 왕자님께 연락할 테니 3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은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딱 3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말대로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약속합니다. 수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5년 만이었습니다. 다시 누군가의 말을 전하게 되는 것이. 1시간 후, 최 상무가 전화를 끊으며 말했습니다. 연결됐습니다. 왕자님 측 비서실입니다. 수지는 전화기를 건네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5년 만이었습니다. 아랍어가 부드럽게 흘러나왔습니다. 비서가 놀란 듯 물었습니다. 누구시죠? 이수진입니다. 어제 회의를 지켜본 사람입니다. 통역사이십니까? 아닙니다. 다만 양측의 마음이 다르지 않다는 걸 전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왕자님과 통화할 수 있을까요? 3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긴 대기음 끝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압둘라입니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왕자님, 어제 무례했던 점, 사과는 이미 들었습니다. 끊으려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수진이 재빨리 말했습니다. 사과가 아니라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설명이요? 네. 라마단을 언급한 건 무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배려였습니다.
왕자가 조용히 들었습니다. 수진이 이어갔습니다. 담당자는 라마단이 소중한 기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일정을 조율한다는 건 왕자님의 신앙을 존중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침묵. 하지만 우리의 말이 잘못 전해졌습니다. 언어는 정확했지만 마음은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통역사가 아니라고 했는데. 수진이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이 회사에서 청소를 하는 사람입니다. 청소부라고요? 놀라는 목소리였습니다. 네. 하지만 예전에는 통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압니다. 언어를 옮기는 것과 마음을 전하는 건 다르다는 걸.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왕자님, 라마단의 의미를 아십니까? 절제와 성찰, 그리고 타인에 대한 이해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이해하고 싶습니다. 왕자님의 문화를, 신앙을, 가치를.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이번엔 제대로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당신은 왕자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통역사가 아니라 다리를 놓는 사람이군요.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일 아침 10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자님.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진은 천천히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여전히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최 상무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내일 10시에 다시 만나주신답니다. 정말입니까? 상무가 소리치며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수진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5년 만이었습니다. 다시 누군가를 이어준 것이.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느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이 일을 그리워했는지를. 다음 날 10시 대회의실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더 부드러웠습니다. 압둘라 왕자가 수진에게 아랍어로 인사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진은 맥락과 마음을 함께 전했습니다. 3시간 후 계약 서명. 1조 2천억. 환호성. 모든 시선이 수진에게. 상무실. 정식 채용합니다. 문화자문역. 연봉 10배. 꿈에도 못 본 금액. 감사합니다. 하지만 거절합니다. 왜요? 준비 안 됐습니다.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5년 전 통역 실수로 동료가 다쳤습니다. 목소리 떨림. 그 후론 앞에 안 섰습니다. 오늘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훌륭했잖습니까? 운이었습니다. 아직 제 자신을 못 믿습니다. 또 누가 다칠까봐. 언제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조금 나아갔습니다. 충분합니다. 한숨. 알겠습니다. 마음 바뀌면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복도. 이 선택이 옳을까?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천천히. 한 걸음씩.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요. 일주일 후. 수지는 여전히 청소부. 매일 새벽 6층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달라졌습니다. 수진 씨, 안녕하세요. 직원들이 인사했습니다. 더 이상 투명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최 상무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문화자문 계약직. 필요할 때만. 월급 2배. 뒤에서 조언만 부탁합니다. 뒤에서라면. 천천히라면. 해보겠습니다. 그날 저녁 사물함에 택배. 사우디에서. 아랍어 편지. 당신은 마음을 읽는 사람입니다. 준비될 때까지 다리는 여기 있습니다. 마이너스 압둘라.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선물은 아랍 전통 펜. 카드.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낡은 수첩에 썼습니다.
다시 시작해도 괜찮다. 5년 만의 문장. 며칠 후 서점. 외국어 책들. 하나씩 집었습니다. 공부하세요? 네. 다시 시작하려고요. 지하철. 이어폰으로 유엔 회의 녹취. 예전엔 두려웠던 것들. 이젠 달랐습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기로. 그날 밤 원룸서 책 펼침. 창밖 도시 불빛. 어딘가 누군가 다른 언어로. 언젠가 수지는 그들 사이 다시 설 것입니다. 다리가 되어. 시간 걸릴 것입니다. 괜찮았습니다. 천천히. 한 걸음씩. 석 달 후. 새벽. 수지는 카트 밀며 아랍어 뉴스 따라함. 수진 씨. 화상회의. 통역사 아파서 30분만. 고개 끄덕임. 해보겠습니다. 회의실. 자연스럽게. 떨림 없이. 30분 후. 완벽. 감사합니다. 박 부장 고개 숙임. 석 달 전 무시했던 사람. 복도. 해 떠오름. 수진 생각. 5년 전 실수 두려워 모든 걸 놓았습니다. 이제 날. 실수는 끝 아닌 배움. 넘어짐은 과정. 중요한 건 자기 용서. 훌륭했습니다. 준비됐나요? 최상무. 아직은요. 하지만 가까워집니다. 충분합니다. 다시 청소. 파란 유니폼. 카트. 이제 날. 겉모습이 전부 아님. 지금이 끝 아님. 언젠가 다시 설 것. 사람과 사람 사이. 언어와 언어 사이. 마음과 마음 사이. 달이 되어. 사람 이해하는 사람이 세상 바꿉니다. 진짜 통역은 마음 전하는 것. 댓글로 이야기 들려주세요. 매일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